아빠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더 좋아요. 핍박을 제가 받아야 되는지. 아내가 감성적이세요? 제가 감성적이에요. 약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안녕하십니까. 천재 교과서 추석 특집 아빠 마음 연구소로 인사드리는 김동철입니다. 저는요 심리 정신분석 학자이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능 전문, 그러니까 지각 지능 전문가 김동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신내에서 온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또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아딸딸 다둥이 아빠 이승원입니다. 아딸딸이시군요. 이번엔 사실 특별하게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아딸딸 아빠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버님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 스타트업 기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개인적인 부분으로 준비 작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일도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없고 양육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좀 실천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어떠세요? 최근에 일이 되게 부쩍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아이들과 제일 부족한 것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빠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만큼의 어떤 저도 이제 그전에는 업무적인 것들을 해보면서 똑같은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근데 항상 그런 결과물은 엄마가 좋아로 끝나버려요. 이게 좀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사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아빠가 좋아해야 아이들이 얘기를 해줘야 네네네. 사실 자존감이 좀 많이 올라가고 더 예뻐 올라가죠. 보이잖아, 그치? 그쵸. 그리고 애착 형성도 그렇게 좋아지거든, 사실은. 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엄마가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빠는 행동으로 많이 해주시거든요. 자, 그러면 좀 나눠주셔야 돼, 사실은. 아빠가 행동적인 방향으로 좀 끌고 가주시고 엄마는 감성적인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신다면 사실 뭐 정말 멋진 양육이 될 수는 있거든요. 잘 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 사실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더 좋아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감성적으로 어떤 대화법이라든지 어떤 형식에 대해서 아이와 상당히 교감이 좋은 거거든. 자, 근데 아빠는 이론적이면서도 조직,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는 아빠의 중저음의 목소리가 아이에게 귀에 팍 들어와요. 엄마의 영역이 있고 아빠의 영역이 좀 다르게 있다. 자, 대신 이제 아빠의 영역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난 못하겠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가 좀 느끼는 게 네. 아이들도 그런 이제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아딸딸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은 남자고 그러니까 딸은 여자인데 그런 어떤 성에 대한 다른 부분들이 그게 뭐 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아이들 통해서도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남녀 성에 따라서 대화법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네. 감성도 틀리고 네. 놀이 학습까지도 틀립니다. 그래서 모든 게 틀려요. 그리고 지능적으로 볼 때도 여자아이들이 어떤 지능,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의 지능들이 되게 높은 것들이 있고 또 남자아이들이 높은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놀이의 형태뿐만 아니고 언어도 틀려요. 뭐 연구기관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아빠와의 교감이 잘 되면 사회생활을 상당히 잘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굉장히 있겠죠.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중심을 또 잡아야 되는 역할이고. 그럼 자녀는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고 성별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가 이제 유치원, 유치원생이고 그 다음에 막내가 이제 4살. 저도 아이가 셋인데 저는 이제 벌써 아이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제가 선배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선배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초등학생 제일 힘든 시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딱 올라갈 때 아이들이 환경이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양육의 기본적 포맷을 갖고 있다가 이제 교육의 폼으로 바뀐단 말이지.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이 돼요. 이때 사실 아빠가 되게 많이 좀 도와주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몸놀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보통 앉아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맞아요. 더욱 중요한 것들은 아이가 스스로 몸으로서 어떤 액션들을 표현함으로써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이의 허벅지를 좀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럼 꼭뭐 스파르타 훈련 같이 보이지만 네네네. 실제로 허벅지를 많이 움직이는 아이들이 뇌의 교감 신경들이 되게 좋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지, 너무 신기하지, 그렇죠? 또 하나는 협력놀이. 자, 아빠랑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협력적인 어떤 그 관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 여자아이들하고 남자아이들하고 좀 틀리게 남자아이들은 어떤 집단이라든지 뭐 어떤 그 뭐 교우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성에서 리더를 하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협력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가 되면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 역할을 아버지가 먼저 훈련시켜 준다면 상당히 좋은데 등산을 아이와 같이 걷거나 하면 상당히 네.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빠와 교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낚시 같은 거 되게 좋아요. 자, 왜 낚시가 좋을까? 사실 지루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지루한 거에 또 매력이 있습니다. 자,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서로가 협력을 해서 어떤 아빠가 정보를 일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결과물이 생기잖아요. 아, 맞아요. 뭐 크든 작든 결과물이 만약 결과물이 없으면 이제 허탈해 지는 건 아빠이긴 하지만 아, 맞네요.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삼겹살도 갖고 가서 그렇죠? 또 아빠 구워주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또 하나 또 떠오르는 생각은 아, 이거 낚시를 하면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기다림이 애들이 필요하죠. 못 참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대화를 풀어주셔야죠. 자, 근데 우리는 아빠들이 뭔가를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대화를 싫어한다. 대화에 관심이 없다.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아이가 기다려주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벌써 저는 선입관이 그렇게 돼. 네, 선입관이 그럼 이게 선입관이야. 사실은 한번 마음을 먹고 아이가 원하는 이야기를 만약에 풀어준다면 이 이야기는 되게 길어질 수가 있고요. 되게 재밌게 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보통 아빠가 물어볼 때는 딱 정해져 있어. 학교에서 괜찮니? 유치원에서 뭐하니? 네 친구 뭐하니? 뭐 더 좀 나가면 어떤 얘기 하냐면 너 친구의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지? 뭐 이런 얘기까지 물어본단 말이지. 자, 맞아요, 이건 맞아요. 중요하지 않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신태 한탄도 괜찮아. 신세 한탄 같은 것도 아이가 참 어리지만 상관없어요. 사실 아빠가 이런 마음이 있어. 사실 아빠랑 엄마랑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아빠의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많은 말 중에 사실 몇 마디만이라도 아이가 이해를 한다면 아빠와 같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 의욕들이 되게 생깁니다. 자, 이럴 때 감성 지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조건 행동적인 지능만 뛰어나는 게 아니고 감성적 지능이 만들어진다면 이 감성적인 지능이 결국은 행동 패턴이 달라지는데 아빠와 교감하고 이렇게 스킨십 하려고 하는 행동 교감이 살아나요. 우리 다둥이 아빠께서 딸도 있으시잖아요. 예.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아들 얘기를 네. 했었는데 딸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좋으세요? 어때요? 이 친구들이 점차 이제 커버가면서 네. 언어가 이제 그 예전에는 그냥 애기들 언어잖아요. 근데 이제는 점점 그 우리말을 이제 하는 그러면서 뭔가 감성적인 것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면서 나는 이 말 해서 너 이거 해줘 그러는데 아빠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애들이 막 울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야,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사실 저도 이제 딸아이를 키우면서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기쯤이었는데 그때 왜 달라졌을까를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예를 든다면 몸에 대한 변화도 다르지만 사실은 말이라든지 행동이 자기 패턴이 아닌 거야. 자, 주 양육자가 엄마잖아요. 네, 자, 맞아요. 엄마의 감성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감응 현상, 감응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엄마의 행동, 말 똑같이 따라하기를 원해요. 자, 여자아이들은 아까 제가 남자아이들 얘기 많이 드렸었잖아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들이 이론적이고 활동적인 게 높다라고 한다면 여자아이들은 감성적 놀이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우리 감성적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감성적이세요? 제가 감성적이에요. 그럼 약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뭐 아빠가 감성적이라니까 되게 다행인 것 같아. 왜? 그래서
감성적인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좀 멋있게 다니면 여자아이들이 되게 좋아요. 진짜로. 남자아이들은 관심도 없어. 아빠가 넥타이를 매고 뭐 행거칩을 꽂고 다니든. 근데 우리 딸아이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행거칩을 딱 꽂고 딱 가면 "헉, 아빠 너무 멋있어. 맞아요. 그치. 네. 그렇다니까.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하면은 바로 알아보는 게 딸 두 명이에요. 아이들은 상당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어떤 행동을 해주면 아빠와의 교감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몇 가지 솔루션이 있어. 아이들하고 장은 좀 가끔 보시죠. 네, 같이 보죠. 네, 너무 좋아요. 사실 우리가 놀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장을 보면 아이들에 대한 감성이 되게 좋아지고 아빠와 교감이 생기는데 아이가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감성적 그 장보기의 놀이의 얘기거든요. 아빠가 아빠 두부김치 먹고 싶어. 그런데 두부 사야 되네. 너가 좀 두부 좀 사다 주면 어떻겠니? 그 아이가 직접 두부를 사러 가지. 근데 아빠는 뭐야? 알뜰한 사람이야. 그렇죠. 회사 차린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알뜰해야 되니까. 아껴야 되니까. 그러면 좀 싼 두부를 좀 찾아봐라. 자, 그래서 찾아옵니다. 자, 그랬을 때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죠. 그럼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냈구나. 자, 이게 사실은 감성 장보기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 요즘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딩 교육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서 아이와 같이 카트를 끌고 가면서 아빠가 얘기를 해주는 거지. 두부김치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그치?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그 발전적인 어떤 요리 방법, 그렇죠? 그리고 또 명확한 요리 방법. 자, 이런 것까지 같이 일러준다면 이 아이는 이 사실 장보기 그 자체가 놀이예요. 놀이고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 이런 식으로 대화도 끌어주고 그리고 교육도 시켜준다면 아마 최고의 엄마 아빠가 아닐까.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 보니까 너무 영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쵸. 네. 애들하고는 이야기처럼 스토리를 맞아. 가지는 시간을 금방 배우시네. 제가 좀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나요? 이번 추석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어떤 아빠에 대한 존재감이라든지 대화법,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만약에 일깨워서 뭐 본인은 분명히 하셔야 되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일깨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저희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죠. 화이팅 한번 할까요? 이번에는 정말 이번 교육을 통해서 좀 힘을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빠 양육 화이팅 한번 하시죠. 그렇죠. 화이팅! 아빠 양육 화이팅! 밀크티 엄마마음 연구소가 묻고 따지고 고치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겠습니다.